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철도 차량 운전면허 시험 중 변경 사항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육훈련기관에 입교를 하기 위한 선발고사, 그리고 입교 후 또는 입교하지 않더라도 변경된 필기시험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아실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원주 한라대학교의 철도운전 시스템학과의 교수 한기윤입니다. 물론 우리 철도교육 솔루션스에서도 대표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소개를 빠뜨릴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자격시험 변경 안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격시험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거나 또는 철도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자격인 철도기관사 꿈을 가지고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 원주 한라대학교에 있는 철도운전 시스템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과 홍보나 또는 철도 아카데미, 한라대학교에도 9월부터 우리가 철도 아카데미가 탄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라대학교와 여기 철도교육 솔루션스에서 동영상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 교육생 간에 어떤 혜택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 소개를 조금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이름은 한기윤입니다. 현재 원주 한라대학교의 철도운전 시스템학과의 학과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고요. 우리 철도운전 시스템학과는 2023년도에 신설되어졌고 올 9월부터 우리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한라대학교에 지금 철도 아카데미 원장 추진 단장을 역임을 하고 있는데요. 올 9월부터 우리 아카데미 일반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장비 구축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갖추어져 나가고 있고요. 9월부터는 교육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에 대한 간단한 경력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82년도부터 93년도까지 철도청, 지금은 우리가 코레일에서 우리가 기관사를 활동했는데, KTX 여러분들 잘 아시죠? KTX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속 차량입니다. 300km로 달리죠. 두 번째, DL은 디젤 전기기관차, 보통 우리가 7400코대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 속도는 160에서 한 153km가 우리가 최고 속도로 달릴 수 있는 7400코대 디젤 전기 기관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EC가 있는데, EC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하철 전동차. 그 다음에 RC란 것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디젤 동차를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디젤 내연기관을 통해서 디젤의 힘을 통해서 움직이는 아주 오래된 그런 디젤 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CDC는 그 이후에 나왔는데요. 커뮤니티 디젤 레일카라고 그래서 도시 통근형 디젤 동차. 요게 통일호로 바뀌고 또 무궁화로도 바뀐 적이 있지만 요것도 물론 디젤 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DHC, 여러분들은 새마을 동차라고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DHC란 것은 일명 좀 PP라고 얘기를 합니다. 푸시풀, 밀고 땡기는 차라고 해서 옛날에 한때는, 지금 사양됐지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던 그러한 새마을 동차입니다. 이 모든 동력차를 제가 운전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철도청에서 우리가 서울지방철도청 뭐 교육이라든가 또 안전 또 이런 지도 부분에서도 제가 열심히 근무했던 기억이 오늘 소개를 하면서 납니다. 그리고 97년에서 2005년까지 우리가 철도공무원교육원에서 제가 교수로 재직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발고사라든가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겠죠. 이런 모태가 됐던 양성교육을 제가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사 양성교육 총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랑 함께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과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05년도까지 철도청에 근무를 하면서 지금은 국토부죠. 건설교통부에 파견으로 나가서 철도안전법이 2004년 10월 22일 제정 공포가 됩니다. 요 하위 법령들이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제가 파견을 나갔죠. 저는 파견 나가서 주로 철도 차량 운전면허 시험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에 제가 조금 그 업무를 담당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기라든가 기능 또 여러분들이 교육하기 위한 교육훈련 장비 등등 이런 것들을 고시화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도 기관사 자격 면허를 취득하도록 되어져 있고 교육도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져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 철도안전법은 2004년도에 만들어졌지만 면허제도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파견되어져 있다. 그래서 면허시험 제도 모든 총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최고의 권위자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교통안전공단 면허관리처장을 하면서 여기서 제가 공직을 그만두고 철도 면허관리처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왜?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이라든가 시험 관련된 것을 위탁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철도청 공직 생활을 그만두고 약 22년 7개월을 그만두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면허관리처장으로 옮기면서 실질적으로 법에서 다루었던 필기, 기능, 교육훈련 장비 이런 것들을 진짜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기시험 문제도 출제하고 기능시험 문제도 출제하고 5과목에 대한 시험을 필기시험을 보게끔 하고 기능시험도 5개 과목을 시험 보도록 하기도 했죠. 그래서 기능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능시험을 보기 위한 시나리오 케이스를 다 만들어서 서버에 저장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게끔 한 장본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시험관리처장 하면서 시험을 총괄했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통안전공단의 이제 면허관리처장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2012년도에서 15년도까지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감독관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을 했었죠. 뭐 철도안전감독관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철도 차량 운전 면허 시험 훈련 기간, 시험 기간, 또 코레일 등 철도 운영 기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러면서도 저도 많이 배웠고 또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것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훈련 기간을 관리 감독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2015년도에 제가 과감하게 진짜로 공직 생활을 딱 그만두고 우리가 15년 3월에 광주에 있는 송원대학교 철도 아카데미 이쪽으로 교수직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해서 광주 송원대학교의 철도 운전 시스템학과 4개의 학과, 그 다음에 철도 아카데미 내에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관제 자격증명 교육훈련기관을 제가 구축 운영을 하다가 올 2023년 3월에 지금 현재 제가 재직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 저는 출퇴근하는데 집에서 한 4, 50분 정도 걸려요. 제 연구실까지 원주의 한라대학교 철도운전 시스템학과의 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국립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지금까지 철도운전 안전 분야에서 쭉 제가 40여 년 동안 근무를 해왔어요. 그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 기관사의 자격과 교육과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다 만들었다 하면 좀 과장이 심한 것 같고요. 제가 기반을 어느 정도 닦고 운영도 하게끔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최고의 권위자가 아닌가 스스로 자평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제가 있을 때는 5개의 면허 종류가 있었는데요. 뭐 KTX, 그 다음에 NEL, 그 다음에 여러분 자격 취득해야 될 EC, 2종, 디젤, 그 철도 장비.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노면연차, 트램이 생겼죠. 이러한 면허 종류 중에 저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도 안전관리 체계에 전공을 한 박사를 가지고 있고 KTX를 움직일 수 있는 직접 조종할 수 있는 KTX 면허를 가지고 있고 제2종 전기차량, 여러분 지하철이라고 그랬죠. 전기동차, 그 다음에 디젤, DL 등 이렇게 4개의 면허를 보유하면서 제가 우리 학생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정보를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 아직도 끊임없이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공단에 퇴직을 하고 학교에 있다 보니까 면허 시험에 대한 우리가 출제 평가 이런 위원들도 있고요. 우리가 코레일 쪽에 우리가 안전이라든가 관련된 위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마무리에서는 철도 운전과 관련된 일을 40년 가까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길었지만 저를 여러분께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좀 길지만 제 소개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자격 시험에 대해서 약간 변경사항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면허 시험 절차가 여러분들이 적성검사와 신체검사를 합격하면 선발고사에 합격하면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수료를 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필기시험을 먼저 봅니다. 필기에 합격하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기능시험을 보도록 하죠. 그러면 기능시험이 합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면허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딱 한 가지가 변경된 게 뭐냐면 교육을 받고 이수하지 않아도 바로 건너뛰어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가 지금은 이런 부분과 투 트랙으로 간다. 필기, 교육 이수, 기능시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필기시험은 교육과정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이 아닌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필기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요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요런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지만 신체 적성 검사가 합격하고 필기시험은 교육훈련기관에 입교를 안 해도, 수료를 안 해도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는데, 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필기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을 입교를 해야 돼요. 입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2종 전기 차량은 우리가 총 교육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필기 쪽에 270시간이고 기능이 410시간이에요. 그러면 도합 680시간이라는 요 교육을 이수해야만이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강조를 하면 기존의 대로 우리가 이 시험 보는 절차가 있지만 대신에 교육훈련기관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필기시험을 볼 수가 있고 교육훈련기관에 입교를 하더라도 언제든지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 그죠? 혼자 공부해도 되고 교육훈련기관에 들어와서 수료를 하지 않더라도 필기시험은 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교육훈련기관에 들어와서 필기시험 보는 사람들은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기능시험에, 필기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기능시험에 응시를 하면 되지만 만약에 내 혼자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서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학생들은 다시 선발고사를 거쳐가지고 교육훈련기관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다시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해서 필기와 기능 모든 교육을 680시간을 이수해야만이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선발고사 봐서 교육훈련기관에 들어가서 기존대로 필기시험은 여러 번 보는 거예요. 합격할 때까지. 그리고 기능시험에 대비해서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어떻게? 기관사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요게 우선순위로 제가 추천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면 교육훈련기관은 집합교육을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필기 5개 과목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교육훈련기관에 입교를 해서 또 전체적인 교육 이수를 완료하고 기능시험에 응시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앞에서 여러분들 조금 제가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께 강의를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앞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철도 차량 운전 면허 시험의 일부 변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 소개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변경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실질적으로 주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없고요. 종전에 우리 철도 차량 운전 면허 취득자만 관제 자격 면허 시험, 학과 시험 중 일부 과목이 면제됐죠. 이게 뭐냐면 관련 법이라든가 시스템. 이게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관제 자격 증명 취득자도 우리가 철도 차량 운전 면허 필기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개선한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법과 관련된 주로 공통된 과목을 우리가 어느 정도 면제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관제 자격 증명 시험 과목을 우리가 신설한다. 24년도예요, 이건. 종전에는 철도 관제 자격 시험만 있었지만 하나 더 생긴 게 뭐냐면 도시철도 관제 자격 증명 제도가 생긴단 말이죠. 우리가 면허 종류가 6개인데요. 실제로 6개인데 제2종 전기 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 5개 과목 중에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이 있죠. 근데 다른 디젤이라든가
또 일종 전기기관차 시험을 볼 때 철도 시스템 일반이라는 과목이 있단 말이야. 도시철도, 그냥 철도 시스템 일반. 그러니까 여기 관제 자격 증명을 볼 때는 철도 시스템 일반을 보지만 도시철도에서는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을 시험을 보는 과목이 있다. 그래서 시행하도록 제도가 신설됐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면허 종류는 6가지가 있지만 관제 자격 증명은 2가지가 있다. 뭐죠? 철도 관제 자격 증명과 도시철도 관제 자격 증명 2가지가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다. 자, 기타 사항은 우리가 철도 자격 시험에 적용될 철도 관련법,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표준교재, 수정본, 교육훈련기관의 협의 후 별도 공지해다 해서 여러분 누구라도 교통안전공단 관련 서식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PDF 파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교통안전공단에서 공지를 하겠다.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나온 제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동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면전차 트램이라고 있죠. 트램에 대한 시험은 교육훈련기관이 아직 지정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협의해서 표준교재라든가 만들어지게 되면 별도로 어떻게? 그렇죠. 공지를 하겠다. 어디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 면허관리팀에서. 제가 옛날에 있을 때는 면허관리처였는데 그 이후로 팀으로 변경되었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일반인들은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격시험 변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조금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철도 차량 운전 면허 시험에 보는 절차가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적을게요. 신체 적성 검사를 합격하게 되면 여러분 교육훈련기관에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선발고사를 합격을 해서 그 다음에 교육훈련기관에 들어서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필기시험 응시하죠. 필기시험 응시하게 되면 응시해서 합격하면 기능시험에 들어가고, 기능시험에 들어가서 합격을 하게 되면 기관사 면허를 취득하는 거예요. 요게 종전에 하나의 트랙이었어요. 근데 하나 바뀐 게 뭐예요? 자, 신체 적성 검사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교육훈련기관 입소 없이 혼자서 공부해서 필기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합격은 했지만 다시 교육훈련기관에 들어가야 돼요. 왜요? 기능훈련을 받기 위해서, 또한 필기도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돼요? 신체 적성검사 합격하고 다시 선발고사 봐서 내가 필기시험은 합격해 있지만 필기 이론 과목 270시간, 기능 과목 410시간, 제2종 전기차량 기준으로 6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이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내가 몇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죠. 시간이 없는 사람은 혼자 공부해서 필기시험 합격하고 교육훈련기관에 입교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나는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좀 배우겠다면 신체 적성검사 합격해서 선발고사에 합격해서 교육훈련기관 들어가서 필기시험을 계속 보고 교육 이수하면 기능시험을 보는 게 저는 여러분께 추천을 합니다. 법은 이렇게 바뀌었지만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카메라 감독님, 네. 이해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게 자격시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자격 취득 절차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신체 적성검사 합격하고 교육훈련
이수하고 그 다음에 필기 합격, 기능 합격, 그러면 기관사 자격 면허를 취득한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훈련 이수하지 않아도 필기시험은 개별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 입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했던 나는 훈련기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훈련기관에 들어가서 교육기관만큼은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필기시험 합격자라도 아니면 처음부터 교육훈련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뭘 봐야 되냐면 선발고사를 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훈련기관에 입교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해서 선발고사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면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어디 집합교육을 하는 그런 학원 같은 데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시간도 없고 직장도 댕겨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여유 있을 때 핸드폰이든 스마트폰 아니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겠지만 제가 여기서 철도교육 솔루션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죠. 또 여기서 강의 받는 사람은 나중에 혜택도 우리 학교에 드릴 건데 저는 되도록이면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선발고사를 준비하는 게 아주 좋지 않나 이렇게 여러분께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 철도교육 솔루션스에서 선발고사를 대비해서 우리가 유명한 강사분들이 지금 온라인 강의를 시행하고 있고 그걸 듣는 학생들도 대다수가 있죠. 물론 잘 듣고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사람들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철도 공부는 혼자 공부하면 이해가 잘 안 되고 개념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면 이해가 빨리 온다. 선발고사 합격할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운전면허 자격시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교육훈련기관 들어가서 필기 5개 과목 여러분들이 배우죠.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좀 찝찝해요. 나중에 수료를 하더라도 뭔가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어디에 문을 두드려야 됩니까? 누가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는 사람 없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온라인 강의인 철도교육 솔루션스를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5개 과목이 개설되어져 있죠. 그걸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면허시험의 공부 방법은 문과를 나오든 이과를 나오든 인문계든 아니면 이렇게 공학 관계없어요. 뭐예요? 외우는 거예요. 암기예요. 이거는 제가 5개 과목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께 좀 한 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조건 외우세요. 외우는데 무조건 외우면 안 돼요. 자,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만약에 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냅다 정확하게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무조건 3번에서 4번은 읽어보세요. 그리고 4번째 들어가면 정확하게 읽으세요. 한 5번째 정도 되면 어느 정도로 요점 정리를 해서 이런 쪽은 시험에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외워서 완전 내 걸로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 기관사라는 직종은 우리 철도의 시스템 분야를 다 알아야 되지만 깊이 있게는 잘 몰라도 돼요. 그러나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철도의 시스템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깊이 있게는 알지 않아도 된다. 물론 깊이 있게 알면 좋겠죠.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남은 게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요점 정리를 해야 돼요. 요점 정리하고 내가 어떻게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봐야 돼요. 개별적으로. 그 과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표준교재와 내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했거나 요점 정리한 거 플러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출제집 이탁, 뭐 저도 이제 시대고시에서 이 한 권으로 끝낸다는 이런 우리가 도서를 출판한 경험이 있는데, 어떤 도서든지 제2종 전기차량 문제집을 하나 사가지고 병행해서 맞고 틀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 확인하는 절차가 끝나면 그 과목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됐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공부해야지 처음부터 내가 완벽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계속 도중에 중단하게끔 되고 공부도 하기 싫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도 있어요. 한번 철도 관련법을 읽어요. 그럼 내 스마트폰에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어폰을 통해서 내가 책을 보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듣고 외우는 학생들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실천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로하고 우리가 취업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우리 공기업에, 철도 공기업 또는 어떤 관련 업체 이런 데 취업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운전 분야에서 필요한 게 기관사 자격이잖아요. 기관사 면허를 취득하고 있어야죠. 그래야만이 어떤 기관에 지원해 볼 수가 있죠. 자, 진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철도 공기업 또 운영기관이 대략적으로 30군데가 이상이 돼요. 그리고 전용철도 어디죠? 포스코, 현대로템, 성신양의 아시아시멘트 등등 많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대부분 연구원이나 이런 쪽도 진출을 하게 됐고, 또 면허가 있으면 우리가 감리 쪽으로 또 철도 계획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도 우리가 진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요건 중에 기관사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되는 조건 하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면허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갈 때는 국한되어 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러한 기관은 많다. 철도 관련 업체만 하더라도 운전 면허자를 취득한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